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중동건설사를 놓고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기능사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뒤 중동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10대 후반인데 그 아이들이 기능사라는 이름을 달고 그 뜨거운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못 갔고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선택한 길이었고 의연하게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 마음이 아프군요. 아직 덜 자란 자식에게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는 짐을 나누어지게 한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대림산업의 이정익 사장이 청와대 오원철 제2경제수석을 찾았다. 중동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사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대림산업은 울산의 정유공장을 시작으로 쿠웨이트의 정유공장 기계 정비, 남아공의 정유공장의 배관공사를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일을 할 만한 기능사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무언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기능사가 그 정도로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대림산업의 경우 당장 보충해야 하는 인원만도 1600명입니다. 용접이나 배관, 제관, 전기공사, 기계 조립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지금 해외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안 되면서 더 이상 공사를 해나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 오수성님께서는 각하를 도와 방위산업 부분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위해서 양성한 기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라도 좀 할애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중동 건설 현장에도 기능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능사? 그렇습니다, 각하. 중동 진출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무엇보다 필요한 게 기술 인력입니다. 그런데 단순 기능공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능사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인력들은 공업고등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게 지금으로선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업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작성한 해외 진출 기능사 양성 계획서입니다. 오원철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동 파견 기능사 양성 계획. 다음과 같다. 시설이 비교적 갖추어진 공업고등학교 11개를 선택해 중동 진출에 소요되는 인력 1,500명을 양성한다. 양성 코스는 기계조립, 판금 용접, 배관, 전기의 4개 과정이며 교육 방법은 3학년 학생 중 이론과 기초기능을 이미 습득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실기 교육을 6개월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다음은 이들이 받게 되는 특전이다. 1. 중동 진출반에 선발되면 충분한 실습은 물론이고 과외로 400시간의 실습을 더 받게 된다. 2. 6개월간 실습하면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게 된다. 3. 기능사 자격을 받고 난 후 3개월간은 현장 교육을 받는다. 이때 2만 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4.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보장된다. 5. 취직과 동시에 중동으로 파견되며 숙박비는 무료이고
월 15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6. 병역도 특혜를 준다. 우리가 우수한 기능사를 매해 5만 명만 양성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린 금방 선진국이 될 텐데. 그러면 카카, 여기 이곳에다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을 하려던 대통령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네가 서명을 하기 전에 마치 잠깐 생각해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정년 비서실장을 좀 들으라고 하지. 예? 김 실장 보고 좀 들으라고 하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오수석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동 파견 기능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서명을 못했어. 왜 못하셨습니까? 글쎄, 그 업체들에게 기능사가 필요한 현실은 알겠는데 내가 마음이 그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면 이 만으로 18배 아닌가? 너무 어려. 그러나 카카, 기능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강구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집안을 위해 고생을 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국가에 태어난 것도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가난한 집안이, 가난한 국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적의 교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우리 김 실장을 그래서 불렀어.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 김 실장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 제가 오수석한테 얘기해서 어린 기능사들을 데려다 쓰는 기업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쓰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할 기능사를 양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기능사가 되어서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될 어린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1976년) 초 중동 진출 기능사 양성 시범 학교가 지정됐고 해당 학교 고3 재학생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이 됐다. 엄마! 우리 영석아. 아유, 학교 마쳤으면 집으로 바로 가지. 엄마 장사하는 시장에 왜 왔어? 국수라도 한 그릇 말아주랴? 국수는 됐고요. 엄마, 우리 학교가 중동 진출 기능사 중점 육성을 위한 시범 공고로 지정돼서 기능사를 뽑았는데요. 제가 뽑혔어요. 중동 진출 기능사? 그게 뭐 하는 건데? 졸업과 동시에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준대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를 말한 거냐? 엄마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아세요? 아유, 안 된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뽑혔다고 좋아하는 거야.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고생할 각오도 돼 있고요. 남편 사우디 보내고 허구한 날 눈물바람 하는 여자들 나 여러 봤다. 근데 남편도 아니고 생떼 같은 아들을 더구나 아직 씨도 안 여문 놈을 아유 안 된다. 못 간다. 못 보내. 엄마, 저요. 엄마가 시장에서 이렇게 노점상 하시는 거 보면 항상 죄송했어요. 제가 공고를 졸업한 뒤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잖아요. 아이, 그래도
거기는 너무 고생스러워서. 엄마, 제가 졸업한 뒤 취업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걸 못 본다고 늘 그러셨었잖아요. 아이, 그렇다고 그 먼 땅을 가서 일하라는 말은 아니었어. 엄마가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셔도요. 내일 모레 50, 60 되고 70 되세요. 그 전에 제가 자리 잡고 싶어요. 자리 잡아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멀쩡해졌대. 근데 아들, 엄마는 그게 외려 더 가슴이 아프다. 우리 아들이 나이보다 일찍 속이 깊어진 게 엄마 탓만 같아서. 엄마가 가난한 탓만 같아서. 중동 건설 현장에 기능사로 파견될 학생들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루어졌다. 1976년 8월에 있을 기능사 시험을 앞둔 집중 훈련이었다. 영서가! 고영서! 예, 선생님. 여기 네가 용접한 이 부분 봐봐. 구멍 나 있지? 예. 용접 금속 안에 공기가 갇혀서 그대로 굳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용접할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너 이 실습복 이거 언제 갈아입은 거냐? 아이고, 아주 때가 꼬질꼬질한 게. 아유, 이 냄새도 그렇고. 집에 다녀온 지 한 일주일 됐어요. 기능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이 여름에 그럼 그 실습복 하나로 일주일이나 버티고 있단 말이야? 예, 저 말고도 많아요. 저기 경식이는요, 실습복 안으로 손가락 집어넣으면 때가 밀려 나온대요. 아이고. 이놈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씻을 땐 씻고 먹을 땐 먹고 잘 땐 자면서 그렇게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저 보면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요. 왜? 한여름 내내 실습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얼굴도 허옇게 뜨고 살도 빠지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저 말고도 그래서 집에 안 가는 애들 많아요. 이 독한 녀석들. 선생님, 8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죽었다 생각할래요. 기능사 자격증만 따면 그때 목욕도 마음껏 하고 잠도 실컷 자고 그럴 생각이에요. 중동 건설 현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능사 자격증. 그것을 따려는 아이들의 노력은 필사적이다시피 했다. 그 결과 1976년 8월에 시행된 국가기술 2급 자격시험에는 응시생 2140명 전원이 합격한다. 목표 인원이었던 1500명보다 640명이 초과 합격한 것이다. 이들은 2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거쳐 그해 연말 중동으로 출국한다. 당시 용산공고 시범과 중동 진출반 1차 선발대로 출국한 고영석 씨는 이런 글을 남긴 바 있다. 김포공항에서 어린 자식을 먼 이국 땅에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서글픔의 눈물을 글썽이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어립니다.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 몇 번 다짐했건만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려고 펜대를 쥐는 순간 솟구치는 서글픔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폐쇄와 금기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당시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중동건설 현장에 다녀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은 고생을 경험했을 텐데요.
이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픈 건 다른 집 아이들처럼 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을 훨훨 털고 중동으로 간 겁니다. 대한민국 중동 건설 사회는 너무 빨리 철이 들어 가슴 아픈 우리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